2025년 3월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할 때는 거대 담론, 국제관계라든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대 담론을 말하는 것을 거시사라 그러고, 개인적인 일대기를 말하는 것을 미시사 이렇게 말하는데, 제 개인적인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을사년인데요. 60년 전 을사년, 그러니까 1960년 전에 을사년을 해고함으로써 60년 동안 제 평생을 좌우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신념을 각인되는 데 좌우되었던 영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65년 을사년에는 국가적으로는 박정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던, 그러니까 해방 후에 국교가 단절되어 있던 한일 간에 수교를 하면서 청구권 협정을 맺었던 해입니다. 그 전에 120년 전 을사년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60년 만에 1965년 박정희 그리고 일본 사또 총리 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던 을사년이고, 저 나이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생일이 12월이기 때문에 만으로 하면은 8살이죠. 나이로 하면은 10살인데 그때가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 보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역사는 누구나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제 개인사를 강조하는가 하면, 저는 평준화 교육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직전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경험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하는데 한 180명 정도 같이 1학년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는 반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처럼 이제 생일도 늦고 이제 일반이고, 심지어는 나이가 두세 살 더 먹은 동급생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3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순으로, 생일이라도 또는 나이라도 어린 순으로 해서 1반, 2반, 3반 이렇게 구성을 하더만요. 그리고 그것이 1학년 때 한번 편성된 반이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 그때는 같은 동급생이라도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2학년 올라오니까 선생님이 그때 담임을 맡으셨던 이제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임시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도 반장이, 그때는 반장이 아니고 급장이라고, 학급장에서 급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급장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반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반장을 임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반장, 부반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때 애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선거로 합시다. 왜냐하면 1학년 말기에 박정희 의장이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선거가 있거든요.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2년 동안 군정하다가, 그때는 의장이었죠.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다가 출마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13년 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선거하는 걸 우리가 선거 벽보를 구경을 해서 그랬겠는데, 대부분 선거합시다 그러니까는 1학년 때 담임 맡아서 올라왔던 임시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거는 나중에 담임이 정해지면 새로 오신 담임이 한테 이야기해서 하기로 하고, 내가 임시로 급장, 부급장을 뽑게 돼가지고 미스터리를 급장으로 하고 저는 부급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학기는 그렇게 보냈는데, 2학기가 돼서 담임이 새로 와서 오자마자 애들도 막 선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급장에 선출되고, 급장이었던 미스터리가 부급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3학년 돼서 다시 또 선거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이제 급장을 맡았는데,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그 좌우, 요새 말로 좌파 우파 그러잖아요. 성향을 원래 우리 집안이, 저 태어나기도 전에 6.25 때 인민재판에 의해서 16명이나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집안 분위기는 철저한 우파죠. 물론 저도 그 분위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급장을 맡다 보니까, 또 급장을 맡는다고 모든 급장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때는 알코올 중독자는 말이 없었어요. 60년 전에는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이었죠. 그냥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매일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항상 취기가 있는 상태로 출근하시는데, 그것도 출근하시면 양호한 것이고, 대개는 지각이시고 심할 때는 결근도 하시는 정도로 그런 담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급장을 맡았는데, 우리가 1반이고 2반, 3반도 있겠죠. 다른 급장들은 그냥 급장의 경험만 가졌겠는데, 나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소년가장처럼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이 없으니까 아침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공지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서 들어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 어떤 날은 이제 선생님이 그 교실로 출근하는 거예요. 교무실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늦게 지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부름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이게 간단한 급장이 아니라 소년가정 같은 그런 급장을 맡은 겁니다. 또 그때는 이 육성예비라 하지 않고 기성예비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학급비라는 걸 걷어요. 잡부금이죠. 그 기성예비를 뭐 지금같이 뭐 은행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특히 시골은 은행이 없죠. 뭐 대도시나 몇 개 은행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니까 전부 집에서 현금으로 애들이 손에 쥐어서 보내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걷어가지고 교무실에 갖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담임이 아까 말했잖아요. 요새말로 알코올 중독자고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이니까 제가 다 걷어야 되고, 그 돈을 이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시절이니까. 못 내면은 집에 돌려보내는 일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도가 그러니까 뭐 학급비도 걷어가지고, 학급비는 교무실에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보관하고서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알았냐면은 한 60명 되는데 60명들의 생활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정말로 요새말로 극빈 가정이 뭐 세고 셌죠. 기성예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든지 준비를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60명 삶이 60가지 삶으로 다 천차만별이구나. 제가 3학년이면 아까 말했잖아요. 만으로 8살이고 10살이었다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세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구호 양곡을 보내는데 뭐가 있냐면 우유가루 갔습니다. 우유가루하고 옥수수가루하고. 옥수수가루는 그것도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우유가루는 굉장히 적게 와요. 적게 오니까 60명한테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로 우유가루까지 받을 수 있는 학생, 옥수수가루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이제 그때 가루는 한 10명 받고, 한 20명은 옥수수가루는 그도저도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누가 좀 부자랄 것도 없지만 다 거기서 거긴데, 누가 좀 넉넉한가를 조사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논밭 소유 면적이죠. 논이 이제 기준이고, 논 다음에는 이제 밭. 그러니까는 밭에 나무리 말아도 논 하나 있는 것만 못한 거죠.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듯이. 그 60명의 살림을 전부 알고 있는 급장이 이게 보통 급장이 아니죠. 이게 소년 가장 같은 급장이니까 별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밭으로 가는데 내가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고물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뭐 10명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20명도 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반대로 10명 못 주고 8명만 보내라고 하면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던 애가 이번에는 양이 적어서 못 받게 되면 이해해라고 해야 되고. 제 기억에도 친구들이 제 이야기에 잘 호응했던 데도 고마운데, 그건 제가 모든 걸 같이 고민하고, 왜냐하면 이게 부모가 없으면 애들이 훨씬 더 철드는 것처럼 우리 반 전체가 다 철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끄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평등하지 않고 너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을 뼈저리 느끼면서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60년 전 일인데 제 평생을, 지금도 저를 아는 지인들을 저를 정치적인 성향으로 말하면 좌파로 인식하지 우파로 인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듯이 저희 가정은 6.25 때 인민재판에 의해서 16명이 학살당한 가정인데, 그야말로 뼛속 깊이 우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전 그 체험이, 소년 가장과 같은 급장을 맡았을 때의 그 친구들의 60가지 가정의 사정을 전부 다 헤아리면서 겪었던 체험이 좌파라고 인식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성향이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요새 정치계에도 신애들 많죠. 뭐 하버드 키즈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보면은 미국 신자유주의에 많이 경도돼 있어가지고, 하버드 키즈들은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해야 되거든요. 균등하다는 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면은 당연히 그 게임은 보나 말하죠. 그럼 페널티를 줘야 되고 또 로얄티를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핸디캡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한 그것이 그 균등이에요. 자유시장에는 전부 다 업종별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누구나 마음대로 정글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이 다 독식하고 다 잠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이겨낼 재간이 없고, 경쟁을 해도 지는 것이고, 품질 경쟁을 해도 지는 것이고, 생산비 절감 경쟁을 해도 지는 것이고, 유통비 절감해도 지는 것이고, 물류비용도 지는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해놔야 돼요. 그 해당 업종을. 그것이 균등이에요. 근데 신자유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동일선상에 놓고 그냥 평등하게 쫓는다. 그러면 게임은, 대기업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독식할 자유도 있고 중소기업을 삼킬 자유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살아날 재간이 없죠. 생태계, 기업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거를 기획인둥을 말하면은 이제 그들은 좌파라 그럽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좌파이겠죠. 그것이 저한테는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체험이 평생을 좌우했고, 아마 뭐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개인적인 성향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지 않는가.